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장관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윤석열 검찰총장 간에 사활을 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윤 총장의 선택이 무엇일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윤 총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안하무인격의 그런 권력의 모습에 정권 말기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중근 교수님과 함께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어제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했는데 뭐 지휘권을 이러한 사안에까지 발동해야 하느냐는 그런 문제 또 비판도 있습니다만은 우선 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어요. 나는 검찰청법 8조 지금 법률 전문가들은 구속이라든가 불구속, 기소, 불기소 그런 것에 대한 지휘를 말하는 것이지 검찰총장이 뭘 할 건지 검찰총장의 어떤 지휘 방식까지를 수사지휘를 하라는 그런 취지는 아니지 않느냐. 검찰청이 수사를 개시를 할지 자문단을 설지 그건 검찰총장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논란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자문단도 취소하라는 게 바로 그런 문제고요. 특임검사 임명해서 아예 지휘 감독권을 뺏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건 검찰청법 12조 총장의 지휘 감독권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명백히 법 위반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지금 빚고 있어요. 이 권력에 중독이 돼버리면 마취 현상이 생기거든요. 근데 내가 결정하는 일, 내가 하는 이 일이 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 생각이 없어요. 그냥 내가 명령만 하면 된다. 내 뒤에는 대통령이 있으니까 이건데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법무장관은 사건에 대해서 개개인 검사들한테 지휘하지 마라 이 말이지. 하려면 검찰총장한테만 해라. 그 말이지. 검찰총장의 직무를 사사건건 자기가 간섭할 수 있고 지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이게 완전히 오판이고 착각이고 오독이야. 그러니까 판사까지 지낸 양반이 법조문을 오독하고 있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자기 목적의식이 너무 뚜렷하니까. 그러겠죠. 야, 이래 되니까 지금 말이죠. 심지어 어떻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검찰총장은 거기서 손 떼. 네. 그게 지휘입니까? 그런 지휘가 있습니까? 그러면 검찰총장은 지휘 감독권을 없애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 회사에서도 말이죠. 사장이라고 해서 그 전무에 너는 빠져. 그게 아니라 빠져 하려면 그 사람을 해임시켜야지. 해임시켜야지. 그 자리에 앉혀놓고 너 빠져 이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더더구나 이건 검찰총장도 그 지휘가요. 헌법적 지휘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자기가 뭔데 그게 바로 직속 상관 부하 2차 이런 관계가 아니거든요. 지금 수화 다루듯이 다루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왜 정신 이런 식으로 자기 지식을 자기 지위를 이용해 먹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빠. 그래 해놓고는 뒤에 앉아 그냥 있잖아요. 자기는 흙탕물에다 손 안 묻히겠다는 거죠. 아니 자기 정부에서 지금 장관하고 총장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가만히 있어요. 이게 대통령으로서 정말 가만히 있어도 될 일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추미애 장관은 장관에다가 검찰총장까지를 지금 겸하겠다는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손이 적어서 못 받겠습니까? 그 속셈이야 워낙 뻔하니까 여기서 또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 왜 그러는지 추미애도 국회의원을 5선이나 하고 당대표를 하고 판사를 지내신 분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과거 전두환 정권 때도 그래도 모양새는 좀 갖췄는데 이런 독재 정권이나 이런데 또 권력이 아주 지금처럼 청와대 정부라 할 정도로 힘이 대통령한테 몰리니까 과잉 중성하고 거기에 아부하고 거기에 무슨 어용 지식인 유시민이가 얘기했잖아요. 어용 검사 이런 사람들이 그냥 달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지로 규모가 뭐 따로 나오겠습니까? 똑같은 현상 아닌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어용 지식인, 어용 기자, 뭐 어용 뭐 이런 굉장히 불쾌했는데, 예? 불명예스럽게 생각했는데, 유시민 씨가 나와가지고 나는 그래 어용 지식인이야.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른바 친문계 안에서는 어용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마다 어용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은 문재인 정권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 이후 시대도 있거든요. 그 이후 시대에 대해서도 자신들은 그때는 안 살 게 아니잖아요. 그때도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그 장래도 생각해야죠. 어떻게 대통령 눈치만 보고 대통령 앞으로 2년도 안 남은 대통령한테 그렇게 충성해서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그 어떤 세력, 친문 세력은 영원할 것이다 이겁니까? 그래서 지금 일부 부장검사급들 또 일선 검사들도 지금 부글부글 하는 상황이고 몇몇 부장검사들이 2+, 그러니까 검찰청 내 내부 통신망이죠. 거기다 글을 올려서 반박을 하고 있는데 뭐 정의도 부장검사 과거요 대검 검찰과장 때도 뭐 이런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글들을 몇 차례 올린 검사인데 이 사건 하나는 검은 유착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또 다른 시각은 권은 유착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렇죠. 예. 또 하나는 지금 수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측근 보호냐 아니면 편파 수사를 제재하기 위한 공정 수사를 위한 장치냐 이런 논란들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균형 감각을 갖고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해야 하는데 예단을 가지고 검사와 기자가 공모를 해서 특정인을 엮기 위해서 강압을 가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지금 수사지휘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글도 올렸고 또 김수현 부산지검 부장검사 같은 경우는 중앙지검장이 총장한테 항명하는 것에 대해서도 감찰을 해야 할 거 아니냐. 당연히.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뭐 검난으로 발전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이미 이 자체가 검난이죠. 그게 추미애 장관이 들어서가지고 말이죠. 이 학살인사 했죠. 그 다음에 조직 뜯어 고쳤죠. 거기다 지속적으로 지금 윤 총장을 압박을 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물론 뭐 대통령 측근 살리기도 되겠지만 이 사람 가만 지금 이렇게 흥분한 거 가만 보니까 자기 아들 건드린 것 때문에 이렇게 더 흥분한 거예요. 네, 그런 자기 아들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수사 들어갔잖아요. 네. 수사 들어가지고 건드리면 자기 책임이 되거든. 거기 보니까 무슨 그때 같이 그 아들하고 같이 근무했던 그 병사가 지금은 제대 있지만 그때 당시에 SNS를 찾아보니까 거기 나도 추미애 장관 추미애가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든지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당시에 안에서 바닥에 다 퍼져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것을 지금 와서 자꾸 이제 검찰이 건드리고 심지어 나까지 건드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더 화를 내는 것 같은데 세상이 다 뻔히 보고 있잖아요. 추미애가 왜 화를 내는지. 그러니까 그 아들 카투사로 예. 복무를 했었잖아요. 휴가를 아프다고 해갖고 20일이나 20일 쓰는 그런 휴가가 있습니까? 병사가. 그것도 이제 부족해서 3일을 억지로 미귀대하니까 들어오라고 했는데도 안 들어오니까 또 위에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3일을 또 연장한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조사하고 있는데 동부지검에서 지난번 법사위에서는 추미애가 자기 아들이 화가 많이 나 있다, 울고 있다 하면서 마치 또 이것도 검은 유착이에요. 검찰과 언론이 유착해가지고 썰썰 수사 내용을 흘리면서 나쁜 사람들도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억울함을 또 호소를 하고 있더라고. 자기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까 뭐 확정적으로 말은 할 수 없지만 우리 상식적으로 판단컨대 아니 20일에 휴가하고 그 다음에 아파서 사흘 미귀했잖아요. 미귀했으면 완전 들어 누워가지고 꼼짝을 못할 처지가 아니라면 내가 치료를 더 받아야 되겠으면 그날 일단 들어가서 예. 다시 병가를 내야지. 그렇죠. 그게 상식 아니에요. 근데 들어 누워서 안 가니까 그쪽에서 사후적으로 서류 처리를 해준 거야. 가만 보니까 그렇죠. 대위인가 뭐 하는 친구가. 예. 예? 상급 부대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러니까 부대 소속도 아닌 사람이 얘는 간당 말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거야. 우리 엄마가 추미애인데. 그렇죠. 이러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처리해 준 거죠. 이런 게 이게 바로 말하자면
자기들 뭐 즐겨 쓰는 표현 있잖아요. 이것도 농단이에요. 이 국무농단인가 뭐 그런 걸 좀 될 거예요 아마. 뭐 추미애 개인적인 그런 문제도 있지만 또 민주당에서 이렇게 아주 난리 법석을 치는 것은 물론 조국이라든가 뭐 유재수 사건 또 울산 시장 선거 사건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현재 50여 명에 대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 또 당선자들 또 떨어진 사람도 포함돼서 수사를 지금 받고 있어요. 선거 관련해 수사에서. 여기에 지금 다들 붕괴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압승을 했는데 거기다 수사를 또 해? 이긴 놈이 그 장땡이다 이 말이네.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긴 놈을 왜 수사를 해? 이거 아닙니까? 이게 독재지. 다른 독재가 있습니까? 그래서 최강욱이가 열린 뭐 민주당인가 대표 오는 사람 있죠. 예, 최강욱이. 지난 선거에서 다 민심으로 심판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죄까지도. 아하, 그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살인죄를 저지르도 여론조사부터 하자 이래 나오겠네 이제. 그럴지도 모르죠. 그리고 최강욱이 보니까 이 검사장 회의한다니까 똘마니들 불러 예. 이런 저 사람이 명색이 말이야. 저 청와대에서 그것도 공직기강 비서관 지낸 사람이야. 예? 그런데 말투가 자기도 법조인 아니에요. 그렇죠? 추미애나 이 최강욱이나 말투가 아이고. 정말 천박해요. 이 최강욱이가 얘기했다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일부 똘마니들을 규합해서 오만한 정치검찰의 모습을 보인다. 어이없는 조폭검사다. 진짜 말을 들으니까 어이가 없네 그 말이. 예? 그래도 똘마니라니. 조그만 당이지만 군소정당이지만 그 당대표 하는 사람의 말투가 이래 갖고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전화를 7분이나 해갖고 격려해 준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이 사법개혁에 손을 잡자고. 그러니까 요 말을 그대로 돌려서 말하자면 추미애, 최강욱이 조국이 이거 다 문재인 똘마니입니까 그러면? 맞네. 똘마니는 똘마니. 자기들 표현대로 하자면. 그렇죠. 지금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네. 추미애는 최근에 2번이나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고 거기에 대한 일종의 반격 카드랄까 대응 카드로 내놓는 것이 지금 오늘 오후에 열리는 윤석열 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 그러니까 지검장과 고검장들 회의를 소집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이 지검장, 고검장, 이 검사장 회의를 오후에 하니까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어떤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것 같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검찰에서 볼 때 이런 것을 과연 건 장관의 지휘라고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근본적인 그런 의문이 있으니까 검사들도 거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할 것 아닙니까? 검사장들도 자기들도 오랫동안 검사로서 이제 그 역할을 다 해왔는데 지금 와서 자기들도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지휘를 받았거든. 그러니까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개인을 지지하고 안 하고의 차원을 떠나서 그렇죠. 이것이 과연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지위냐 아니냐 이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검찰의 독립성과도 아주 직결되는 사안 아닙니까? 더더구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문제 들어가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이거든. 왜냐하면 추 장관은 어차피 자기는 정치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집권당의 대표까지 하고 들어왔단 말이지. 근데 검찰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정치적 중립성이거든. 근데 지금 명백히 아주 공공연히 노골적으로 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잖아요. 뭐냐면 이성윤이는 편들어가지고 공공연히 장관이 이성윤 편들어 이성윤이가 항명한 거 그거 맞아. 이성윤이 말대로 해 이 말이거든. 똑같죠. 이승윤이가 얘기한 게 수사자문단 그거 철회하라. 당신은 수사지 감독을 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그거 그대로 해준 거예요. 그 장관이 성윤이 편을 들어가지고 서계를 보고 너 성윤이 말 왜 안 들어 이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지위일 수가 있습니까? 이게 공정한. 여기에 대해서 검사장들이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와 장관님 말씀이니까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럴 사람 몇 사람 되겠습니까? 자기들 편은 그럴 수 있지만은 그래서 적어도 오늘 이제 회의에서 결론을 내릴 때는 아마 분위기가 이것은 그것은 지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수준을 갈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그것을 그 회의 내용을 공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이게 이 문제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윤석열 총장은 만약에 이 지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니면 자기가 나가든지 뭐 해야 되니까 이 차원에서 자기가 어떤 식의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이게 이제 궁금하죠. 근데 제 생각에는 오늘 결론은 윤석열 총장 오늘 결론 내리지는 않을 것 같아. 오늘 충분히 의견을 들었습니다 선에서 일단 그 숙고의 시간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어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이후 대검의 부장검사들 이분들이 검사장 아닙니까 다들. 그렇죠. 또 그 밑에 있는 기획관 또 연구관들 이 사람들도 한 30여 명이 모였는데 거기에서 대다수 뭐 한 90%가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런 의견들이 모아졌다는 거예요. 위법부당한 수사지휘권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부정하고 장관이 할 수 있는 그 재량권을 벗어난 수사지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경우는 지금 뭐 대검 부장급뿐만 아니라 연구관, 기획관들 이런 사람들도 지난 2월 인사 또 여러 부분에서 윤 총장의 측근들은 다 쫓아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친추미애 또 친문 성향의 검사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런 것도 혹시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추미애 장관은 판사 출신이거든. 판사는 한 10년 좀 했는데 판사 출신이고, 지금 그러니까 이 검사들 입장에서 볼 때는 판사 출신이 정말 검찰을 완전히 죽이고 자기 손아귀에 넣겠다는가 그런 아마 인간적인 반발심도 있긴 있을 거예요.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요, 이 추미애 장관뿐 아니라 이성윤 중앙지검장까지도 지금 우리가 이번에 완전히 윤석열을 밀어내버리는 거 이것이야말로 문 대통령에 대한 진정한 충성이다. 이렇게 아마 각오를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성윤이는 왜 항명하면 상관없고 윤석열이가 그 위에 항명하는 건 안 된다. 지금 이런 식이 참 희한한 구도로 몰아가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구도지만 자기들이 볼 때는 당연히 말도 되는 구도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 전에도 법무부하고 대검찰청 간에는 특임검사를 임명을 해갖고 공정하게 수사를 하는 그런 방향을 서로 조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 장관이 그걸 다 거부해버리고 바로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한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은 결국은 여권 핵심부에서 이미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윤석열을 몰아내기 위한 수순에 들어간다. 이런 것이 조율됐다고 봐야겠죠. 최근에도 계속 법사위 열어가지고 그 분위기를 조성했지 않습니까? 왜 결단을 안 하냐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추미애 장관을 압박하는 모양새고 추미애는 그럼 결단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궁작을 잘 맞췄어요. 북장구를 치면서. 그러니까 여론 조성을 한 거죠. 자기들 나름대로요. 그간에 이제 널리 알려졌던 바가 추미애 장관이 노리는 건 서울시장이다. 그죠? 좀 장관 되고 난데 좀 힘이 세지니까 대통령까지 노리는 게 아니냐. 뭐 여하튼 이런 이야기 했는데 최소한 서울시장은 하고 싶을 거라고요. 근데 지금 만약에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그 위에서 눈 부라리고 이러면 추 장관도 거기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대통령도 저쪽에 앉아도 대통령 자기 직접 입으로는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말이죠. 그 추 장관 그 뭐 일을 아직 그런 식으로밖에 못해? 그런 얘기들이 나오겠죠. 지난 법사위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검찰한테 순치대가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공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돼? 윤석열이 아직도 못 밀어냈어? 만약에 이런 식의 분위기라면 안 그래도 성격 하잖아요. 추미애 장관. 그러니까 지금 더 피치를 올리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빨리 윤석열이 밀어내야 이성윤이가 그 다음 총장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법사위에서도 친문 의원들이 그랬잖아요. 그 대통령까지 꼭 나서야 하느냐. 추 장관한테. 그 법사위 열 필요도 없는 긴급 법사위원회를 1일 날 또 소집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윤호중 지금 법사위원장 실세 아닙니까? 윤 총장이 조직을 위해서 결단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김경엽 의원 같은 사람은 건달 두목이다. 이런 말을 이 삼선 의원입니다.
김영엽 씨 본래 말을 그렇게 못되게 하더라고 본래. 그리고 윤 총장 말이죠. 이 사람도 그 말을 하는 게 조직을 위해서 자기가 물러나는 게 좋지 않냐 이랬는데 조직을 지금 계속 압박을 넣는 게 자기들이잖아. 자기들이 흔들면서. 자기들이 흔들면서 조직 위해서 네가 물러나? 그게 무슨 안 그러면 조직 가만 안 둘 거야 이 말이죠. 당신 안 물러나면 조직 검찰 조직 앞으로 완전히 뭐 박살을 내버릴 거야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과거 박근혜 정권 구적배 청산할 때는 아주 환호작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신적배를 청산하고 나니까 면수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악기를 물리칠 때는 힘을 합쳤는데 신학을 물리치려니까 지들이 전부 신학이야. 예. 예, 이러니까 윤석열이 참끝이 언제 나한테 겨누질지도 모르니까 빨리 제거해버리자 이거겠지. 근데 이제 문제는 과연 윤석열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뭐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측근한테 누구 적으라고 내가 사퇴하느냐. 누구 적으라고? 예,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뭐 확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완전히 고립된 상태 아닙니까? 측근들 또 손발 다 잘리고 자기 지시를 지금 해도 안 먹히니까 예를 들면 자문단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여론전 또 검사들의 뭐랄까 결기랄까 어떤 정의감 이런 것을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검장 고검장 회의도 그런 거거든요. 예, 예. 검사들 당신들이 판단해보면 다 하는 거 아니냐. 지검장 고검장 나 총장 물러나더라도 당신들이 총장하고 검찰의 독립성은 유지해 갈 거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양심의 고백을 하라고 이렇게 모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있고 또 후배 검사들에게 대해서 내가 그야말로 모든 걸 지고 간다. 그래서 뭐냐면 이 정치적인 사건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저 민주당의 여러 가지 이제 선거법 위반 사건들 이런 거라든지 조국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일단 이것을 법적으로 적어도 검찰 차원에서 정리를 완전히 해놓고, 뭐 법원에 가서 깨지든 어쨌든 그거는 그 다음 차후 문제지만은 검찰 차원에서는 만약에 내가 여기서 나가버리면 그 다음에 검찰에서부터 장난칠 것 같으면, 예? 그럼 정말 그 이상해지거든. 얘들 죄 없어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들이 이런 죄가 있다는 것만은 검찰 차원에서는 확실히 입증을 해놓고 나가겠다 가더라도 그것이 중간에서 나가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수사 지휘권을 받아들일 것인지 받아들이면서 있는 것도 또 좀 모양새는 빠지고 지금 그래서 일각에서는 수사 지휘권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밑에 사람 얼마든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 이의 신청을 하면서 시간을 버는 그리고 자기 일을 해나가는 그런 쪽이 아닌가 하는 관측들도 있더라고요. 하려면 그래야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명백히 수사 지휘권 지금 장관의 지휘권 자체가 이것이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차후 문제니까. 예? 이거 하려면 이거 결정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만약에 여기서 나 지휘 못 받아 이러면 그만둬야지. 예. 전에 김종민이는 받아들이고도 그만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 교수 말씀처럼 해놓고 이의 신청하는 방법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윤 총장이 어쨌든 자기가 자리를 지키면서 문제를 풀 계기를 이제 마련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진중권 교수 같은 전 교수죠. 교수도 절대 물러나서는 안 된다. 저들이 원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어서는 안 되고 정말 국민을 믿고 묵묵히 나가라. 뭐 이렇게 격려의 SNS 글을 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과거 노무현, 바보 노무현처럼 바보 윤석열 이렇게 하는 경우는 결국 이 정권이 쫓아낼 경우 윤석열을 대통령 만드는 그런 역할뿐이 더 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문 대통령이 처음에 취임사할 때 정확하게 말이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이게 나라냐. 거기서부터 문재인의 임기는 시작된다. 이런 식으로 할 때 사람이 그렇게 좀스러울 줄은 몰랐어요. 지금 하는 건 이게 좀스러운 짓이거든. 예? 차라리 윤석열이 마음에 안 들면 단독으로 해가지고 당신 좀 그만둬야 되겠어요.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추미애를 또 내세워가지고 밀어내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국정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대통령다운 그런 면모를 못 보이잖아요. 대통령이 좀스럽다 이렇게 인식이 되면 자기 불행이잖아요. 그걸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만든다는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아마 정말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그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 권력에 취해가지고 그걸 뻔히 그런 걸 뻔히 알면서도 보면서도 결국은 자기들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계속 윤석열이 밀어내게 할 겁니다, 아마. 어쨌든 뭐 윤석열의 선택이 관심사인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저희들은 오전에 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후에 지검장회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아직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윤석열 총장이 굳건히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검장, 고검장들, 검찰의 수뇌부들도 법치를 지킨다. 검찰의 중립성을 지킨다. 또 검찰의 독립성을 수호한다. 그런 자세로 오늘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